자, 뜬금없이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 씨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습니다. 관련한 뉴스 먼저 보시고 이게 얼마나 황당한 짓인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검찰이 문다혜 씨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제시한 영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또 혐의를 뇌물수수로 적시했는데요.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하는 대가로 사위가 취업을 했고 이후 사위가 받은 2억 2천만 원 상당의 급여 등을 뇌물로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논리는 사위가 취업한 이후 딸 부부에게 지원하던 생활비를 끊었다면 문 대통령 부부가 경제적 이득을 본 셈이라는 겁니다. 뭐 기가 막힌 논리죠? 볼 때는 진짜. 네. 그럼 그 이전에 지원을 한 거에 대해서는 문제를 안 삼다가 그러니까 취직을 해서 생활비를 덜 줬더니 생활비를 안 준 만큼 돈이 남은 거잖아. 그러니까 뇌물이지. 야, 이건 뭐 자식 새끼 이거 평생 평생 먹여 살려야 평생 돼. 먹여 살려야 돼. 취직이나 시키겠어요? 안 그럼 뇌물 받은 아빠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저기 희유 아버님 뇌물 받으셨습니다. 그러네요. 예. 네. 국세호한테 직접 뇌물 받으셨네요. 용돈이 끊겨야 그러니까 돼. 이제 나 그런 취직하면 안 뇌물은 돼. 드리고 싶지 않는데 아버님한테. 취직하면 안 돼. 취직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이제. 공직자 자녀들은 취직을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잡혀 들어가. 아주 그냥. 젠장 대학 다니는 딸을 인턴에다 집어넣고 한 달에 200만 원씩 복사를 잘해서 준 놈들은 그냥 정상적인 급여인데 생활비 주다 끊었다고 그게 월급이 뇌물이 돼버리는. 일 혼자 다 해가지고 허리가 아파서 골프를 치러 다니고 그래서 살기 위해서. 그러다가 일을 다 산재를 해놓고 입었잖아. 산재는 무슨 산재? 산재로 안구 건조증이 와가지고 퇴직을 하니까 50억을 50억을 쫙 주는데 줬는데 그건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거야? 근데 이 논리 안에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상직 의원에 의해 가지고 취업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사실은 취업 청탁이 뇌물의 대가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취업 청탁에 대한 부분은 기소에서 빠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안 했으니까. 청탁을 못 밝혀낸 거야. 안 했으니까. 정상적으로 된 거야. 왜냐면 이상직 씨가 자기 하던 TA나 이런 데다가 예를 들어 취업을 시켰으면 그렇게 얘기를 할 건데 그냥 항공사일 뿐이야. 이상직하고 연결되는 고리는 그냥 이 사람도 항공사인데 취업한 데도 항공사이기 때문에 항공사에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지 이 사람 좀 꽂아줘 라고 했을 것이라는 쪽으로 정권 내내 팠어요. 내 아들이 이번에 LG에 들어갔어. 이재용이가 뇌물을 준 거야. 왜? LG를 들어가는 삼성도 아니고? 그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전혀 제가 대기업에 들어갔다고 하면 그거는 다른 사람이 꽂아줘서 됐을 거야 라는 논리는 똑같은 거지. 예를 들어 이상직 의원의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에 들어갔다 그러면 쌍방울에 들어간 것처럼 난리가 났겠죠. 청탁이니 업무. 근데 그거는 못 밝힌 거야. 못 밝혔으면 끝나야 되잖아. 근데 거기 받은 월급이 뇌물로 둔갑하는 희한한 신공을 보여줬다는 근데 뭐 거죠. 2억 2천만 원을 그러면 누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 남편이죠. 지금 보면 문다혜 씨 전 네. 남편이 이혼까지 했는데. 받았다는 이제 와서 그거 받았다는 건데 이주비하고 월급하고 다 합쳐서 2억 2,300만 원인가 그래요. 그러면은 이주비가 태국에 갈 때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월급이 한 800만 원이라는 건데 이거를 다 합쳐가지고 끌어 모아가지고 이거 2억 2천만 원. 아니 회사에서 아무리 낙하산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기본급은 주잖아. 일을 하니까 준 월급 아니야. 근데 그게 다 뇌물이라는 거야. 아니 뭐 일을 안 했다든지 예를 들어 출근을 안 하고 뭐 그냥 받아 갔다든지 골프 치러 다니고 아프다고 하고 막 축구했는데 나 아프다 이러고 안국은 저쪽 온다 이러고 안 오고 그리고 뭐 학교 다닐 때 갑자기 인턴 해가지고 청와대한테 하고.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우리 뭐 이번에 항공편 노선 확대하는데 조금 신경 좀 써주세요. 국토부에다 얘기하고 이런 걸 했다든지 아무것도 관련해서 밝혀낸 게 없잖아. 곽상도 아들하고는 경우가 다르다고. 근데 이거를 생활비를 통째로 뇌물을 다 쓴 거야. 야, 이거 이런 아니 이 정도 근무 광고에 이게 세전이잖아요. 800 정도 월급이면 실수령에 따지고 보면 한 600 이쪽 저쪽 받은 거잖아. 그건 진짜 중소기업에서도 그 정도는 줘요.
무슨 이 사람이 이사급으로 대접받으면서 일도 안 하면서 고문하면서 뭐 한 달에 돈 1,000만 원씩 500만 원씩 받아 챙긴 게 아니잖아. 근데 이런 꼼수를 씁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요. 난 더 웃긴 게 뭐냐면 김정숙 여사가 딸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돈을 대리로 붙였다. 그 자금이 수상하다. 뭉칫돈이 나왔다. 이거랑 연결고리해서 같이 한 거야. 그러면 이게 7년 전인가 아마 그럴 건데 그 당시에 미국에 생활비 보낸 게 그럼 그때 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결혼했다가 이혼까지 하고 따로 살고 있는 남편 집에 가갖고 그 같이 살고 있는 아들 PC까지 왜 패드. 압수수색을 해야 되냐고. 아들 패드. 아이패드도 가져갔지. 그 가져갔다고 하니까 애 아이패드 가져갔다고 하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검찰에서 구락가다 걸렸죠. 일단 이런 압수수색을 해갖고 뭔 자료가 나올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제주도에 있는 별장까지 훑었대. 다 털었어. 살지도 않는 별장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부부 그 계좌까지 다 털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잡아보려고 압수영장을 해갖고 막 했는데 실제적으로 밝혀낸 거는 김정숙 여사가 돈을 친구한테 줘가지고 대리송금을 시켰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뭔가 자금을 숨기려고 한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김정숙 여사는 그 돈을 주고 송금자 김정숙으로 보냈어. 숨기려면 그 사람 이름으로 따르게 그럼 보내거나 딴 이래야지. 사람 이름으로 보내야지 이게 범죄가 되는 거지. 내가 이 돈 대신 좀 붙여줘 해갖고 붙여줬다는 거지. 그건 또 이게 무슨 범죄야 이게? 왜 나 엄마한테 돈 받으면 나도 사실 되게 나도 저기 40살 넘어까지 엄마한테 용돈 받았어요. 돈 백수여가지고. 아, 그런 거였어? 나 진짜 부모가 그걸 해주면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받는 그러면 딸도 얼마나 속상한데. 우리 집안은 매달 뇌물이 횡행하는 집안이야. 아니 저기 우리 집안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집안이 다 그래 다 그러면 그래요. 다 그래. 취직만 하면 끝이야 이거 다 범죄자야 취직하면. 이런 웃기는 논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쟁점은요, 손자 아이패드를 갖고 갔냐, 안 갖고 갔냐, 이 난리인 거예요. 일단 뭐, 초등학교 다니는 애, 7년 전 사건을 캐기 위해서, 얘가 깐난장이었을 때의 사건을 캐기 위해서, 왜 패드를 갖고 갔냐, 안 갖고 갔냐는, 진짜 그것도 웃기는 얘기지만, 이거 약간 조민 씨 중학교 일기장이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문제는 이거를 지들은 너무 심하게 수사를 했다라고 여기에 대해서 항의하니까 얘네들이 아니다 정당한 절차였다라고 우기는 거란 말이지. 얘기는 이거예요. 경찰이 와가지고 패드를 갖고 갔습니다. 남편이 쓰던 거가 있고 부인 앞으로 개통이 돼 있는 게 있고 아들이 쓰던 게 있어. 그러니까 아들이 쓰던 거는 우리 온라인 교육하는 데서 이렇게 나눠주는 그 태블릿이라서 그건 안 건드렸어요. 그 대신에 남편이 쓰던 건 남편 업무용이라고 또 안 건드렸어. 근데 부인의 이름으로 부인이 패드 처음에 그 개통할 때 이메일이랑 저기 넣어주잖아요. 계정을 넣어주잖아요. 그 계정을 거기다 넣어줬어. 그래갖고 그걸 아들이 썼어. 그러니까 이거를 아들이 엄마가 개통을 해준 거지. 왜냐면 개통 과정에서 애가 직접 스스로 지가 지메일 아이디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내국인 뭐 쓰고 이거 하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개통을 해줬어. 이걸 통해 갖고 다 엄마들이 해줘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안에 메일이 오고 갔는지도 확인되지 않아. 그냥 개통자가 엄마 이메일로 돼 있으니까. 아니 원래 애들 거는 다 엄마가 엄마 이름으로 해요. 아니, 당연히 개통하는 거 해줘야지. 초등학생이 지가 이거 나 이번에 패드 새로 샀는데 내 직접 계정 하나 일해야 되겠다. 이런 애들이 어디가 있냐고. 그거 저기 민증 없으면 하지도 못해. 에이구. 그걸 갖고 가갖고 이메일이 있어서 그랬다는 거야. 근데 그걸로 해서 이메일을 주고받은 적이 있냐고. 만일에 그런 근거도 없어. 그러니까 근거도 없이 일단 갖고 간 근거도 거야. 없어. 그냥 털고 보는 거. 아들이 그거 갖고 놀고 검색하고 뭐 게임 보고 그런 거 하려고 엄마가 해준 이거 엄마 거야. 이걸로 뭔가 중대한 뭐가 있을 거야라고 해서 갖고 갔다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더니 부득불 아니라고 우기면서 왜
압수할 때는 항의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하냐. 그래서 변호사 다시 얘기했어. 압수할 때 항의했잖냐. 이것까지 갖고 가는 건 아니라고. 그래서 항의한 거 문서로 접수도 했잖냐. 접수 문서 내놔 그러면. 니들이 접수 받은 거 못 내놓죠. 얘들은 거짓말하는 집단이네 전부 다. 아니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면 성립이 안 돼. 저는 진짜 여기서는 우리가 민주당 내부에서 절대 뭐 나 민주당 지지자인데 이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까는 게 불가능한 게 뭐냐면 지금 상황이 노무현 대통령 때하고 똑같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똑같은 거야 지금. 똑같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우린 진짜 한 목소리로 이건 검찰이 말도 안 되는 조작질에 항의하고 이걸 진짜 명분 삼아가지고 난 검찰을 해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번에는 핵심을 똑바로 짚으셔야 해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저쪽 이찍들이. 왜 집에 현찰이 5천만 원씩 있냐. 집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왜 그럼 그 돈을 갖다가 정당하게 자기가 계좌에 넣어가지고 보내지 직접 안 했냐.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이재명 대표가 집에 장례식 치르고 남은 부의금 가지고 맞아요. 입금시켰더니 그걸 뇌물이라고 난리를 쳤던 놈들 아닙니까? 좀 그럼 우리 이제 집에 현금 찾아놓으면 안 돼요? 한 푼도 안 돼. 현금이 있어서는 안 뭐, 돼. 한 10만 안 돼, 원까지는 안 돼. 돼요? 안 안 돼, 안 돼, 돼요? 안 돼. 10만 원 넘어가면 안 안 돼, 안 되는 돼, 거예요? 안 돼. 100 단위 돈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네가 10만 원을 놔두잖아. 얘가 5천만 원을 받아서 다 쓰고 남은 10만 원이라 그래. 남은 돈이다. 남은 난 돈이다. 누구한테 받았어요, 그 돈은? 그건 모르겠고 일단 네가 뇌물이야. 5천만 원을 받아서 다 쓰고 10만 원만 남겨놓은 게 증거다. 요런 거 4,990만 원을 썼을 확증이 있다. 그럼 갑자기 그걸로 뇌물죄가 되는 거지. 아이, 저는 그럼 현금은 없습니다라고 하면은, 이야, 이거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집에 현금. 현금도 다 없애버렸다고. 수색을 못하게 하려고 현금도 다 없애버리고 수사 방해를 했다 그럴 놈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른바 친문이라고 하는 뭐 30여 명의 뭐 친문주의자들이 뭐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 얘기가 졸라게 기분이 나빠요. 이거에 대한 거는 이거에 대한 거 항의하는 건 중요해.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맨 마지막 멘트만 기억나요. 지금까지와는 다를 것이다야. 지금까지 뭘 어떻게 했다는 거야? 뭐가? 무슨 말이에요 그게? 친문 애들이 모여서 검찰에 항의하는 집단 성명을 내놨는데 항의하고 뭐 민주주의가 어쩌고 정치 보복이 어쩌고 해놓고 맨 마지막에 붙인 얘기가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를 것이래. 그럼 지금까지는 뭘 했다는 거야, 니들이? 지금까지는 저쪽 새끼들하고 짱을 맞춰서 했는데 니네들 지금 와갖고 나한테 이렇게 하면 곤란하지라고 친문 새끼들이 모여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정작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모든 어떤 그 흐름이 결국 윤석열이가 자기 지지율을 지키기 위해 자기 지지층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발악을 하는구나요. 그렇죠. 지금 보면 뭐 오늘 나온 것에도 뭐죠? 29%가 됐고 그 30% 지지율이, 국정 지지율이.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는 뭐 23%인가 갤럽은 23%까지 떨어졌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 메꾸려고 사실은 기자회견을 했는데 용산에서는 되게 만족한대요. 정말 잘했다고. 잘했어! 이러면서 서로 막 좋대, 막 좋아한대. 심지어 보좌관도 됐고 그 다음날 2시간 동안 술 먹었더만. 잘했다고. 그래서 좋아했는데 자기 보고받을 거 아니야. 근데 금요일날 그 23% 떨어지고 오늘도 그 30%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계속 받으니까 야, 씨 잘했는데 왜 안 오르지? 야, 그럼 다시 전정부 거 까. 이거겠지.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말씀하실 때가 된 거예요. 그동안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아무 말씀 없이 강한 정권 비판 없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지지자들한테서 얼마나 이제 뭐 선비 노릇한다고 비난이 많았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요? 윤 정권 엄청 계속 비판하셨어요. 더 강력하게
지금 있는 상황에서 나서주지 않으면 또 다시 제2의 노무현 같은 상황으로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을 이게 이재명을 원래 잡으려고 했어. 10월이면 낙마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된 상황이라서 그럼 대체 카드로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이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대처와 조직적인 어떤 말씀, 한 거 이거 하셔야 돼요. 지금 이대로 그러면 그대로 또 묻혀 뭐라는 줄 알아? 있을까? 잊혀진 대통령이 되겠다더니 또 왜 공식적으로 발언을 하고 왜 나가냐. 정치에 이게. 그래도 해야 돼. 이제는 먼저 때렸잖아. 저쪽이 먼저 선을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문재인 대통령도 수박들한테 총동원령을 내려야 돼요. 지금 아니 잠깐만요. 수박들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패일 거라고 왜 생각을 하시는 거죠? 한패인 게 아니라 걔들한테 뭔가 한 소리를 해야 된다고 이제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힘을 합쳐가지고 지금 있는 윤 정권의 탄핵이든 아니면 더 이상의 검찰에 이따위 정치 보복이 없게끔 나서라라고 스스로 독려를 하고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못할 거라고 보고요. 아무튼 안 이 하실 상황은 거죠. 앞으로 언론의 모든 뉴스와 이슈를 덮어버리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이걸로 해갖고 도배질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5천만 원 이 돈을 놓고 이 돈 조성 과정에서부터 온갖 루머들을 다 만들어낼 거예요. 이 모든 거를 결국은 윤석열의 무능과 떨어진 인기를 막기 위한 전애들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국민들이 오히려 더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냉정한 시각과 그에 대한 정보들을 꾸준하게 제공을 해드려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